what would you tell yourself at 21? Believe your instincts. Instinct over intellect. Always instinct. Just because you can rationalize it doesn't mean it's right. If you feel it, then it's right. That's what I really strongly believe. So I would have told my 20. 당신은 직감을 믿는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달아나지 않았는가? 달아난 그곳, 이성과 논리, 사실과 근거가 가득한 그곳은 만족스러운가? 도망친 그곳에 낙원은 있는가? 중력. 인간은 발을 디딜 수 있는 단단한 곳이 아니면 불안감을 느낀다. 곧장 중력의 영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늘에 닿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발 디딜 수 있는 단단한 것들을 쌓아 올리게 만들었다. 중력에 대한 반항이다. 하지만 하늘은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친하게 지내라고 만들어준 중력과 치열하게 싸워가며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이 건방지다. 그래서 하늘은 인간이 쌓아 올린 단단한 것들을 무너뜨린다. 바벨탑은 무너졌다. 하지만 자애로운 하늘은 힌트를 남겼다. 하늘에 접근하는 방법을 눈치챌 수 있도록. 다른 인간들과 교류 가능한 언어가 아닌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도록 인간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다. 겁이 많은 인간들은 이것을 하늘이 내린 혼돈의 벌로 인식하고 숨죽여 살았으며 어리석은 인간들은 계속해서 탑을 쌓고 무너지길 반복했다. 몇몇 인간만이 아무도 모르게 하늘에 닿을 수 있었다. 하늘에 닿아본 인간들은 알려주었다. 애초부터 탑을 쌓을 필요가 없었다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 닿아 있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 발 디딜 만한 단단한 곳이 없는 그 메시지는 탑을 쌓는 인간들에겐 조롱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간들은 계속해서 탑을 쌓아간다. 이번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쌓고 무너지고 쌓고 무너지고 무수히 반복되던 어느 날 공들여 쌓던 탑이 크게 무너졌고 그 잔해 속에 2명의 사람이 고립되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다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에 들어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동굴 안쪽은 굉장히 넓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입구 한쪽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쑥과 마늘.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동굴 안쪽에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발목엔 족쇄가 감겨 있었다. 사람들의 등 뒤로 커다란 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커다란 불은 벽에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바라보며 저마다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벽에 가로막힌 듯 투명한 막이 둘의 접근을 방해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둘은 그렇게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 채 동굴 입구로 돌아왔다. 자리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고 이 동굴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둘의 시야에 문득 쑥과 마늘이 들어왔다. 알 수 없는 동굴,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터무니없이 놓여있는 쑥과 마늘. 쑥과 마늘이 놓여있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았다. 둘은 쑥과 마늘을 손에 쥐고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의식이 또렷해졌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또렷하고 정렬된 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었을까? 모든 것이 명쾌했고 곧바로 느껴졌다. 그냥 모든 것을 알았다. 이제는 동굴 안쪽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둘은 동굴 안쪽으로 다가갔다. 접근을 방해했던 투명한 막은 더 이상 방해하지 못했다. 둘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벽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벽에 비친 온갖 그림자들, 그것은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족쇄를 챈 사람들. 그들은 그림자가 웃으면 따라서 웃었고 그림자가 괴로워하면 따라서 괴로워했다. 그림자는 벽에 있는 다른 그림자들, 스쳐 지나가는 모든 배경들의 영향을 받았고 앞에 앉은 사람들은 영향받는 그림자가 짓는 표정을 따라하기만 할 뿐이었다. 이질적이었다. 인과관계가 뒤틀려 있었다. 이들 모두는 모르는 것 같았다. 사람이 웃어야 그림자가 따라 웃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둘은 기가 찬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올바른 인과관계를 떠올리며 벽에 비친 그림자에 몰입했다. 불쾌한 상황에 놓인 그림자가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둘은 곧바로 웃어버렸다. 그러자 그림자도 웃으며 불쾌한 상황에서 벗어났다. 그림자는 매우 정교했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했지만 그림자가 실제 나처럼 느껴지기에 자칫 방심하면 인과관계가 뒤틀린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림자가 화내면 내가 화가 난다거나 그림자가 울면 나도 울게 된다거나 그렇게 내가 화내고 울면 그 모습이 벽에 비쳐 그림자가 화내고 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특히 특정 상황에 집중할 때 조심해야 한다. 어떤 목표나 계획, 과업을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에 과한 무게를 둘 때 나도 모르게 눈에 힘을 주고 인상을 찌푸린다. 그러면 그림자도 따라서 인상을 찌푸린다. 벽의 배경은 그림자가 인상을 찌푸린 것을 보곤 그것과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어낸다. 계속해서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치열한 상황, 채찍질하며 나아가는 괴로운 투쟁, 예민하고 뾰족하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나아가야 하는 상황들. 그렇게 그림자가 쓰러져 인상을 풀면 그제서야 평온한 배경을 보여준다. 이것이 간절히 바라는 목표가 이뤄지지 않는 메커니즘이다. 인과관계가 뒤틀린 잔혹한 그림자 게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둘은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발목에서 족쇄가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들짝 놀란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굴 입구로 돌아왔다. 그리고 생각했다. 족쇄의 존재. 아마도 벽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채워지는 것이리라. 알 수 있었다. 족쇄가 채워진 자는 벽에 비친 그림자에 몰입한 채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기적으로 쑥과 마늘을 먹으러 나와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다. 쑥과 마늘을 먹고 있던 어느 날 둘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맛대가리 없는 걸 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하지? 벽에 비친 그림자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 되잖아. 족쇄가 채워진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이야? 세상의 전부라고 말 못할 건 또 뭐야? 이따위 쑥과 마늘을 먹을 바엔 난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면서 스테이크를 먹겠어. 그렇게 그는 쑥과 마늘을 먹으러 나오지 않았다. 혼자 남은 한 명은 외롭지만 꾸준히 쑥과 마늘을 먹으며 벽에 비친 그림자를 감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굴 밖에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빛을 따라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다. 이 동굴이 하늘이었다. 그리고 땅은 동굴의 그림자. 우리는 이미 하늘에 닿아 있었다. 저 멀리서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에게 다가가 말해주었다. 탑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 닿아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 발 디딜 만한 단단한 곳이 없는 그 메시지는 탑을 쌓는 인간들에겐 조롱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곧장 느낄 수 있었다. 저들의 본체는 동굴 속에서 족쇄를 차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동굴로 돌아가 족쇄 찬 사람들의 뒤에서 소리치기로. 그들에게 가끔씩 깨어날 수 있는 순간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은 직감이었다. 사람들은 직감의 존재를 등한시 여긴다. 특히나 과학이 발달한 현대시대, 논리성, 사실, 근거를 통한 설득력이 힘을 가지는 시대. 직감을 믿는 사람은 꽤나 불편하게 여겨지곤 한다. 대과학의 시대, 팩트의 시대, 이러한 시대를 만들어준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위대한 과학자들의 위대한 이론들이 직감을 통해 나왔다는 사실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조금만 둘러보아도 비논리적, 비과학적인 직감을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 바쁘다. 사람들은 점점 직감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이성만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현대시대는 과거에 비해 위대한 작품들이 적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고전 명작들을 가공, 재해석한 것뿐이라는 사실은 놀랍지도 않다. 창의적 소스는 사라졌고 쾌락 중심적 컨텐츠들이 유행한다. 이러한 경향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견된다. 어느새 개인은 스스로의 삶, 목표, 꿈, 심지어 행복조차 근거와 팩트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신의 인생 궤적을 범주화하고 강점을 도출한 채 약점을 제거한다. 도출된 강점을 좌표 평면 위에 위치시키고 그곳으로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그 그래프 위에는 행복을, 그 밑에는 불행을 적어둔 채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근거 없이 다가오는 직감은 허황된 망상이나 철없는 소리로 치부되며 핍박받는다. 직감을 핍박하며 논리적 사고로만 살아가는 스스로에게 우리는 한 번쯤 물어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한 번쯤은
직감을 믿어봐도 좋지 않을까? 직감은 알려줄 것이다. 뒤틀린 인과관계를.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다. 웃고 있기에 행복한 것이다. 귀 기울여보라. 당신의 소리에. 근면, 성실, 인내, 노력. 열심히 살았음에도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쑥과 마늘이다. 직감에서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그러니 믿어라, 스스로를. 그리고 증명하라, 당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